저는 완전 팔을 완전 단단하게 만들어요. 오.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스윙을 하면서 비거리를 내야 될 때 약간 힘을 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힘을 좀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과연 어느 게 더 맞는지 저희가 한번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프로님들도 많이 이제 회원분들이 비거리를 위해서 레슨 받으러 오시잖아요. 네, 그럴 때 보통 힘을 빼라고 하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힘을 좀 주라고 하시는 편이신지 어떤 쪽이신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 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을 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만약에 힘을 만약에 주먹을 쥐고 있잖아요. 우리 샌드백이 있어요. 치고 싶은데 이미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힘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는 약간 힘이 빠져 있어야지 또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힘을 약간 줬다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가 아니에요. 힘을 계속 빼면 뭐 모양은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거리가 많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케빈 프로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그걸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힘의 정의를 저희가 힘을 뭐라고 도대체 뭐 어떤 걸 가지고 힘을 줬다 뺐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레슨할 때 힘을 보통 텐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케빈 프로님도 텐션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텐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더 힘을 줄 수가 없고 그렇죠. 텐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스피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프로님들이나 다른 상황에서는 힘을 준다는 게 다른 정의로 좀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가하는 힘, 네. 뭐 그런 식으로 힘을 정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텐션보다 그 프레셔라고 생각해요. 저는. 프레셔, 압력. 압력이랑 네, 손의 압력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힘을 빼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이 팔보다 약간 그립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립에 힘을 빼야 되냐, 그립을 어떻게 압력을 세게 줘야 되냐 아니면 가볍게 줘야 되냐. 근데 저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그 아까 말한 보잉이나 퍼핑 이거 얘기한 것처럼 약간 틀에 박혀서 이제 무조건 가볍게 잡아야 된다. 무조건 거의 무슨 그냥 채가 거의 누가 이렇게 빼면은 빠질 것 것처럼 잡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예전 그 베노건 책을 많이 보신 여기 분들이죠. 새 있잖아요. 새. 네. 새가 병아리. 날아가지 않게 이거잖아요. 죽이지 않도록. 죽이지 않도록. 실제로는 여기까지 하세요. 네, 새는 달리니까. 저 같은 케이스로 저도 이 그랩 프레셔를 좀 많이 이렇게 힘 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손목 힘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힘 빼는 것 중에서. 근데 보통 사람 저 포함해서 이걸 꽉 잡으면 저는 손목도 조금 좀 뻣뻣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손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약간 투어 선수 중에서 힘을 좀 많이 주는 선수는 있지만 저는 약간 로이 맥콜로이 선수가 좀 힘이 들어가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맥콜로이는 그렇게 힘이 들어가도 손목은 자유롭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분들은 그랩을 살살 잡아야지 손목도 힘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저는 이제 클럽 헤드 스피드를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거리 레슨을 오시면은 클럽 헤드 스피드를 내려고 하는데 손목을 잘 못 쓰시잖아요. 손목이 뻣뻣하시면 굉장히 좀 막막해요. 네, 이게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뭐 엄청 어린 친구가 손목이 뻣뻣한데 오면은 바디턴이라든지 몸을 사용해서 스피드를 낼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조금 몸에 이제 가동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손목이 뻣뻣한데 거리를 늘리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 사실 정말 스피드 늘리기가 어려워요. 몸을 사용해서 스피드를 늘려야 되는데 그걸 받쳐줄 수 있는 몸이 사실 운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손목이라는 관절 하나를 안 쓰면 다른 관절을 더 써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네, 그걸 뭐 무릎을 쓴다든지 허리를 쓴다든지 뭐 어깨를 더 턴을 한다든지 다른 관절을 더 써야 된다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이제 좀 아마추어 분들이 거리 레슨 오시면 케빈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손목이 좀 자유로워서 헤드 스피드를 좀 쉽게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셔도 그렇지만 텐션이 좀 빠져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반대로 일부러 힘을 가하게 레슨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약간 힘을 못 빼는 분들은 힘을 어디서 줘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디서 줘야 될지 모르니까 다운스윙 전체 구간에서 다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텐션이 그죠? 네, 계속 막 끝까지 핀치까지 막 계속 넘어가는.
큰 똑딱이죠. 맞아요. 큰 뚝딱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어느 구간에서 힘을 좀 주세요. 한번 힘을 줘버리면 이제 어느 때에 빠져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주는 식으로 이제 시킵니다. 역발상이죠. 네. 그러면은 어느 때에 빠져야 되는지 아니까 그때 조금 약간 풀리겠죠, 힘이. 그러면 저는 케빈 프로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아까 그립의 프레셔를 이렇게 가볍게 잡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수치로 할 때 1에서 10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그럼 얼마나 잡고 있어요? 보통 저는 뭐 한 2에서 3 정도? 그러면은 2에서 3인 거를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같은 케이스는 약간 이거를 굳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설명해 준다고 하면 여기서 올라갈 때 한 2, 3 정도 되고 또 힘을 주는 것도 어떤 힘을 줘야 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뭐 지면을 뭐 차는 힘도 있지만 조금씩 우리가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만드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오른쪽 팔을 접히고 오른쪽 손목 킨지 생기고 뭐 왼쪽 손목도 코킹 생기고 이 풀어주는 힘을 좀 쓰거든요. 근데 풀어줄 때는 아마 제 손 힘이 그립 프레셔가 뭐 8, 9, 뭐 10까지로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또 임팩트 쪽에서 힘을 또 빼는 거죠. 임팩에서?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핸드 스피드죠. 백스윙 탑 위치에서 핸드 스피드가 내려올 때 좀 빨랐다가 임팩트 쪽에서 핸드 스피드가 좀 감속이 되면서 조금씩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헤드가 앞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클럽 헤드 스피드가 생기는 거죠. 약간 지렛대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팔이랑 채가 지렛대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번에 사실 그 브라이슨 디셈보가 네. 그 인스타 릴스에 나와서 네. 그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약간 멈추는 느낌을 해서 손에 좀 힘을 풀고 있으면은 손목이 던져라. 부드럽게 해서 이제 좀 스피드가 빨라진다. 근데 그런 거 하면 오히려 너무 좋은 게 릴리스를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로테이션 뭐 그런 거 아예 생각 없이 릴리스는 무조건 되고요. 근데 그 영상에서 하나가 일반 분들한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딱 브레이크 잡고 손잡이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손잡이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딱 이거를 브레이크 잡고 손잡이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땅을 약간 반대쪽으로 차기 때문에 몸을 땅에서 지면 반발을 하면서 차기 때문에 손잡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손으로 또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거기서도 스피드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손목을 오히려 못 쓰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맞아. 저희가 이 주제를 계속 얘기해 볼수록 더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주제예요, 사실. 네. 네, 굉장히 컴플렉스한 주제고 층이 많은 주제인데 최대한 저희가 좀 단순하게 카테고리를 좀 나누면서 하려고 하는데 케빈 프로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원심력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뭐 드라이버라든지 좀 긴 클럽들은 약간 좀 더 휘두르는 그런 스피드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비거리 레슨 오실 때 드라이버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손목이 좀 자유로워야 되고 손이 스피드를 멈추면 헤드 스피드가 늘어난다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 다만 그 반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언을 가지고 좀 눌러쳐야 될 때 눌러쳐야 될 때는 사실 손에 압력이 좀 많이 가해지거든요. 예, 손과 클럽이나 뭐 공의 압력이 좀 가해져서 눌러쳐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도 방금 이제 말씀하셔서 하는 말인데, 이제 케빈 프로님이 아까 임팩트 때는 힘을 푼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거에 완전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에다가 대고 있으면은 0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들면은 뭐 한 3, 4 정도 되겠죠. 채를 이렇게 드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서 3, 4 정도의 이 힘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게 그래 프레셔가 계속 내려오면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임팩트 때는 10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저항이 생기잖아요. 아이언을 친다고 하면은 공에도 저항이 생기고 채가 공에 먼저 맞고 땅에 지면에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면에 맞을 때까지 내가 이걸 힘을 풀어버리잖아요. 돌아가요. 이게 저항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약간 여기서 케빈 프로님이랑 저는 손목 힘을 말씀하는 것 같고 압력은 채가 안 돌아갈 만큼은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압력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하는 건데 이제 저도 이렇게 그냥 프레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프레셔는 저는 거의 이제 힘이 풀리지 않고 그냥 10으로 완전 꽉 잡아야 돼요. 저는 임팩트 때 완전 10이에요. 거의 겨드랑이도 완전 꽉 잡아요. 저는 겨드랑이도? 겨드랑이도 저는 완전 팔을 완전 단단하게 만들어요. 오. 그게 단단하게? 바위처럼 단단하게. 그것도 뭐야? 말파이트. 바위처럼 말파이트? 단단하게. 뭘 나 생각하는 몰랐어. 거예요? 저번 이게 제 생각에는 그게 페이스 컨트롤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프로님 말씀대로 좀 돌아가게 되니까 이게 뭔가 단단하게 안 잡고 있으면은 페이스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페이스 컨트롤을 하려면 사실은 좀 압력이 좀 있어야 되고 네. 제가 보기에는 거리를 늘리려면 일단은 좀
거리와 정확성은 반대편에 있는 약간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나를 가려면 약간 과감히 한쪽은 버리고 일단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약간 치는 스타일이랑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게, 일단 진사람 프로님 아직도 시합을 하고 이제 공이 안 죽는 것도 중요하고, 저 같은 케이스는 일반 사람들 레슨 많이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주제에서 그냥 드라이버 속도만 늘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드라이버 속도를 올리는데 페이스면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절대 우리가 속도를 못 올린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스면이 돌아간다고 느껴도 그거를 또 커버할 수 있는 다른 게 있거든요. 순서가 좋으면. 아니면 다른 거에서 그거를 커버하는 거죠. 오히려 저 같은 케이스는 페이스면을 절대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한 번 던지고 한 번 릴리스를 보냈으면 끝까지 가요. 그거를 저는 절대 잡지 않아요. 제가 사실 요번 시합 때 둘 다 실험을 해보고 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간 멈추는 힘으로 헤드를 보내주는 느낌이랑, 예, 이제 압력에 대한, 저는 이제 골핑 머신이어서 프레셔 포인트. 시합 때 두 가지 수를 싫어하는 게 쉽지 않대요. 약간 이제 스윙 스타일을 좀 바꿔보려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압력을, 진사무엘 프로님처럼 압력을 좀 유지하는 스타일로 쳤었는데, 이번엔 조금 비거리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쳐봤는데, 사실 이제 거리는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약간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이제 관성을 이용하니까. 근데 문제는 방향이 문제가 돼서 오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합을 해야 되니까 다시 바꿨어요. 예전 스타일로. 어떻게 넘기는 느낌으로. 예, 압력으로. 이제 저는 검지에 대한 압력을 많이 신경 쓰는데, 오른손 검지로 이렇게 압력을 좀, 이 힌지를 좀 유지하는 느낌을 많이 줘요. 그거를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다시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만약에 황준우 프로님은 저는 생각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방금 소범준 프로님처럼 브레이크가 잘 잡혔어요. 근데 계속 훅이 나요. 어찌 보면 소범준 프로님은 비거리를 포기하고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거를 포기 안 하고 어떤 거를, 만약에 황준 프로님이 소범준 프로님을 레슨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거를 조금. 선수 입장에서는 저는 무조건 처음에는 피지컬을 올려야 됩니다. 네, 피지컬을 올려서 데드리프트 1RM을 한 200으로 200이요? 올리고 그건 프로님 기준 아닌가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게,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배치기 하니까 훅이 나는 거예요. 일단 원활이 지금 150 이상까지는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올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쿼트도 한 180. 이걸 피지컬 좀 올려서 몸무게도 올리고. 몸무게는 더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뭐 잡는 거든 뭐든 거리가 조금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소범준 프로님은 이제 시합 때 좀 해보시니까 예. 조금 긴장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힘을 좀 빼는 것보다 약간 압력을 유지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게 정확히는 힘을 준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손의 그립 프레셔의 압력을 유지하는 느낌. 유지한다. 네, 그러니까 가하는 느낌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하는 긴 다르고 네, 페이스를 좀 유지하는. 그렇죠. 물리적으로 이렇게 힘을 가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 압력을 좀 유지하는 거죠. 이게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약간 페이스가 공 맞는 구간에서는 좀 유지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시합이나 약간 미스가 안 나야 되는 상황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힘을 주고 빼고가 보통은 거리에 대해서 그쵸. 좀 나오니까. 네. 자, 그럼 프로님들 힘을 주고 빼고를 굳이 구간을 정한다면 백스윙 있고 다운스윙 있고 임팩트 이 세 구간에서 언제 빼야 되고 언제 줘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배운 내용으로는 네. 이제 백스윙 스타트 어드레스 때부터 테이크백 구간까지 좀 가속 있게 가속 있게. 올라가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힘이 빠졌다가 다운스윙 스타트 때부터 힘을 주고 약간 코어나 아니면 팔이나 뭐 손 그립 프레셔에도 힘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대략 이제 스윙 지점으로 말하면 한 P6 지점이나 네. 명치 지점? 명치. 예, 그쯤에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그러면은 이제 관성에 의해서 헤드가 튕겨서 나가게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저번에 장타 세미나에서 가서 배웠어요. 네. 사무엘 프로님 어떤 구간에서 어디에 힘을 주고 빼시나요? 저는 일단 겨드랑이랑 손 압력으로 조금 컨트롤하는 것 같은데, 그냥 세기로 그냥 했을 때, 힘으로 생각했을 때 겨드랑이 압력하고 손 압력을 좀 주는 것 같고, 백스윙 스타트 때는 뭐 한 3, 4 이걸 들고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이 클럽을 들어야 되는 힘이 좀 더 강해져야 되니까 점점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8, 9 그 다음에 거의 10? 임팩트 구간에 10?
그리고 P8부터는 이제 감속을 해야 되니까 점점 이제 약간 빠지는 거죠. 압력이. 케빈 프로님은요? 저 같은 케이스는 소범준 프로님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너무 잘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더 추가하면 저 같은 케이스는 그냥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몸에 그냥 오른쪽 있고 우리 몸 앞에 있고 몸 왼쪽 있다고 하면 몸 오른쪽은 당연히 백스윙이겠죠. 그리고 몸 앞에는 임팩트, 몸 왼쪽은 팔로우스루. 오른쪽에서 다 끝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풀는 힘 아니면 뭐 딛고 차는 거 뭐 다 오른쪽에서 다 끝내고 임팩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방금 뭐 진사람 프로님 말씀처럼 뭐 여기서 뭐 회전하고 꺾고 뭐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가 없어요. 그냥 그 반동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는 느낌. 그래서 오른쪽에서 공 맞기 전에 저는 모르는 거를 다 끝낸다고 생각을 해요. 끝낸다. 네. 저도 피니시 안 잡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토미 프리드도 보면은 그냥 딱 힘 줄 때 주고 끝내거든요. 피니시 없이. 그러니까 드라이버도 그렇게 쳐요. 근데 토미는 그 약간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그 느낌이. 저 같은 케이스는 약간 그렇게 약간 이렇게 컨트롤 스윙이잖아요. 여기서 피니시가.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거기를 이렇게 막 엄청 세게 밀다가 거기서 멈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오른쪽에서 얼마큼 힘을 전달하는 것 따라서 피니시 높이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관성에서 나온다고요. 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백스윙 시작 때는 손에 힘을 상당히 줍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테이크어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테이크어웨이 하면서 손보다 클럽 헤드가 바깥에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백스윙을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샬로잉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선 손에 힘이 좀 있어야 아크 반지름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어깨 턴도 좀 일찍 많이 돌 수가 있고 팔도 오버스윙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생각보다 약간 손목에 약간 누르는 힘을 주고 백스윙을 올리고요. 오히려 백스윙을 한 다음에 다운스윙 첫 구간에서는 힘을 좀 뺍니다. 손에서 힘을 빼고 오히려 몸에 좀 힘을 줘요. 예를 들어서 하체로 체중 이동을 한다. 뭐 힘이라고는 못하겠고 압력을 이동시키죠. 이동시키면서 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광배근이 좀 늘어나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구간에서는 손의 힘은 사실 크게 주지 않고 손이 이제 그립이 날아갈 정도 아닌 정도만 주고 대부분 광배근이나 하체에 좀 힘을 많이 줘서 비거리를 좀 늘리려고 하죠. 네, 그리고 피니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웬만하면은 힘을 내가 그 전에 어느 정도 줬냐에 따라서 이제 백스윙 팔로우가 좀 커지고 피니쉬 가고 말고가 좀 정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간을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 주제에 뛰어들면서 더 좀 선명해지는 건 굉장히 좀 깊은 주제예요. 아, 맞아요. 네, 이제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빼고 이것도 있고 어느 구간에서도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구간 따라 나눌 수가 있어서 저희가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좀 다뤄볼 내용일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좀 간단히 백스윙, 다운스윙 그리고 임팩트 두 구간으로 좀 나눠봤고요. 질문이나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추후 영상에서 또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